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윤진수라고 하고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재직을 하였고 2020년 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딱 사실은 한마디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대학 2학년 때 이 독일법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 한양대학교에 계시던 배준상 교수란 분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교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연수원을 1년 졸업한 후에 들어갔는데, 그때 황적인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를 구한다. 그래서 황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히 이제 민법 전공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 민법을 전공으로 했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1997년에 법대에 부임하게 되었죠. 교수님께서는 판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셨는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이 학문 연구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당연히 나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경험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마 헌법재판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은 헌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글을 쓸 때도 많이 헌법을 의식하는데, 그 점에서는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아주 나에게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있으면 근무한 거는 뭐 사실 말할 필요도 없죠. 실제 재판을 해보고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 4개월을 근무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 판사를 한 14년 6개월 했다고 그러지만은 재판 실무를 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2년, 대법원에 3년 4개월, 그래서 5년 4개월 그 기간이 길었는데, 거기서는 뭐 역시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 교수의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법학의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거나 애정이 가는 연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친족상속법을 가르쳤잖아요. 또 우연은 우연인데, 이제 아마 75년 무렵에 서울대학에서 가족법을 가르쳤던 분이 박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법제사가 전공이지만 가족법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이제 판례교재가 있었어요. 판례교재 친족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판례를 이렇게 모아놓았죠. 근데 그거를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이 다른 뭐 제3법 이런 거하고는 달리 거기에 나오는 판례들은 그야말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더라고. 그래서 좀 아주 약간 새로운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까지 하려면 좀 길지만은 대학 4학년 때 그 민법 연습 시간에 내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 존부 확인 청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박병호 교수님 지도였는데, 그랬더니 박병호 교수님이 뭐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내가 85년에서 86년까지는 서울가정법원에 1년 있었는데, 서울대학에서 말하자면 박병호 교수님 후임을 뽑으면서 가족법 강의를 할 것을 이제 요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법 교수가 되었는데 내 박사학위 논문은 재산법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요새도 보면은 이 가족법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다른 법보다는 좀 더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법경제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경제학에 대해서 글도 좀 쓰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거는 우리나라 특히 법률가 법학자들한테는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앞으로도 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법경제학이 많이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학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것도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가령 판례에 내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 이제 1990년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소멸시효에 관해서, 사실 내 석사학위 논문이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판례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뒤에 그 이제 1976년 전화적 판결인데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이 매수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넘겨줬으면, 인도를 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당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매수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거나 그 왜 차이가 생겨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대법원의 민사실무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 의견이 이제 대법원 전화 판결에서 받아들여져서 판례가 바뀐 거죠. 그 외에도 사실 약간 대법원이 내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입법에도 좀 관여를 했는데, 특히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는 자녀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치료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경우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또는 친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이 나름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교수님의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정년한 지 2년이 됐고, 사실 그동안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계속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고 그러고는 있지만은, 지금 생각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가족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책을 하면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법학 방법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사법행정학에서 나오는 주성민법, 그게 1조 부분을 내가 썼거든.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벌써 10년도 지난 일인데 그런 법학 방법론, 법 해석 방법 이런 데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은 정말 그걸 써야 되겠지. 네. 학자의 길을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로스쿨 체제가 되면 학문 수속 세대 양성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꼭 그렇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지 않겠는가. 요새 지금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그런 학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어때요? 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역시 학자가 된다면 역시 그거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역시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변호사나 판사나 이렇게 돼서 실제 법률 실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그것이 또 우리 법률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한 20-30년 전에 내가 법원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학문의 그 수준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연구가 별로 축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슨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국내 문헌, 국내 자료는 별로 없고 주로 일본 것을 그냥 많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로 많이 찾아보고 그랬죠. 근데 뭐 한 20년 이상 지나면서 요새는 국내에도 연구 실적이 많이 쌓여서 법원에 재판할 때도 우선 국내 자료를 찾아보고, 국내 자료가 없으면은 외국 거를 찾아본다 그러는데, 뭐 법원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판사들 머리에서만 나와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학문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학문의 길을 간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뭐 그건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뭐 충분한 이야기가 됐나 모르겠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